안녕하세요. 마이비리그의 오씨입니다. 마이비리그의 혁 부장입니다. 게스트 조윤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돼서 오늘부터 이제 저희 그 좀 뭐랄까 스타일은 의식의 흐름대로거든요. 의식의 흐름대로 이제 이런 패션 관련된 이야기들을 떠들 건데 오늘은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랄프 로렌 이야기입니다. 랄프 로렌 이야기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자료도 많이 준비해서 오늘 좀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얘기 잘 들어주시고, 자, 오늘의 거의 메인은 우리 혁 부장이 이렇게 만들어 온 이 PPT 자료를 보면서 좀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우리 랄프 로렌 선생님은 역시 뭐 저도 가장 제일 존경하고, 뭐 저한테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떤 브랜드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고민도 없이 바로 랄프 로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랄프 로렌이 어떤 브랜드입니까? 혁 부장한테. 같은 의미로 좋아하고 미국의 이제 문화를 개인적으로는 이제 위대한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뭐 우리 오늘 처음 왔지만 그냥 게스트로 온 김에 그냥 찍습니다. 온 김에. 네, 별로 온 김에. 뭐 앞으로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올 네. 수도 있긴 한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하고서는 랄프 로렌에 대한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아메리칸 스타일을 좋아하는 재단사. 좋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브랜드. 네. 뭐 아주 간단 명료하구만요. 사랑하는 브랜드. 자, 좋습니다. 우리 이제 랄프 로렌 선생님은 나이가 몇 년생이? 97년생이신가? 랄프 로렌 영감님이. 하여튼 그랬고 지금 나이가 몇이야? 80 됐나? 것 같습니다. 80이 넘었나? 1939년생 아니야? 39년생인가? 이거 확인해보고. 뭐 하여튼 60년생이면 아니 60년대 랄프 로렌을 만들었구나. 맞다. 67년도에 만들었고 맞아요. 그건 랄프 태어난 로렌 건 만든 거고. 1930 났어요. 와, 그러면은 좀 있으면 거의 100살이네. 그 거의 가장 최근은 음. 굉장히 노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기력이 좀 딸리시는 걸, 그 약간 좀 어글리 슈즈를 많이 이렇게 뭐 랄프 로렌 이제 브랜드들의 멋있는 옷인데 신발은 이게 무슨 뭐 런닝화인지 아니면 뭐 컴포트 슈즈 뭐 약간 이런 거 좀 신고 나오는 요새 근래 모습 좀 봤습니다. 저도. 하여튼 좀 있으면 이제 곧 100살이 되시는 우리 랄프 로렌 선생님에 대해서 랄프 로렌에 대한 이제 브랜드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랄프 로렌의 그 본적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뿌리가 어디부터 시작되어 있냐,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아는 거는 랄프 로렌도 원래 성이 프란시치였어요. 프란시치. 유태인이거든요. 유태인이신데 아마도 2차 세계대전 때 여기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택의 이민 2세죠. 그리고서는 미국에서 이제 정착한 곳은 퀸스 이렇게 동네 위에 있는 브롱크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유년기를 알고 있는데, 뭐 사실 뭐 브루클린, 퀸스까지는 어떻게 보면 요새는 좀 그래도 종종 많이 나오는 이름들이죠. 그 지역 명들. 왜냐하면 퀸스가 요새 좀 유명해진 거는 아임 레온도르의 디렉터가 퀸스 출신이고, 그리고 브루클린은 뭐 이제 유명한지는 한참 됐으니까. 근데 브롱크스는 아직 사실 익숙한 지역은 아니죠. 좀 낯설죠. 뉴욕에서도. 거기서 이제 유년기를 보냈는데 뭐 그렇게 막 당연히 부유하지 않았다고 해요. 부유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역시 어릴 적에 패션에 옷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베스트 드레서로 좀 정평이 나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면은 의류 상점에서 뭐 아르바이트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하고 뭐 그랬던 유년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혁 부장이 좀 갖고 온 자료를 좀 토대로 좀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신다. 아마도 이제 저희 모두의 판타지죠. 랄프 로렌이랑 존경하면서 이름만 듣고 있어도 괜히 숙연해진 숙연해지는. 그래서 사실 그 랄프 로렌 선생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지금 부담스러워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네. 우리 준혁 선생님한테? 네, 왜냐하면 이 랄프 로렌 선생님이 평상시에도 언론에 그렇게 자주 나오시지도 않고 굉장히 퍼스널한 분이세요. 가족한테 잘하고 어떤 가족의 어떤 그런 내면이 쓸데없이 그 외부에 알리지. 더불어서 또 굉장히 엘레간트 하시지만 남이 당신을 규정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 근데 그건 다 그렇지 않아? 여기 사는 사람들? 남이 나를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뭐 부정적이지 않나? 그건 이게 약간 어떤 의미냐. 랄프 로렌 선생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뷰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질문자가 당신 어떻지 않아요? 당신 이런 생각이었나요? 무슨 목표였나요?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곤란해하고 아닌데 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게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수가 많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맞아. 말하는 걸 본 적이 없는. 이제 뭐 익히 알려지기로는 이제 그 공식 그 영상 인터뷰는 3개인가 있는 걸로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워낙 그 좋아하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심지어 이제 이 사람의 배경이나 어떤 부모님의 하는 거가 조금은 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알겠어요. 그게 너무 이제 이게 사전 이야기가 기니까. 좀 기니까 여기서 네. 이제 잘라서 이제 네. 조금 더 알겠다. 본론적인 얘기를 한번. 어쨌든 랄프 로렌 선생님이 그 유택의 이빈자로 브롱스라는 동네에서 자랐는데, 자, 그 동네가 뭐 잘 사는 동네 역시 아니고 못 사는 동네였는데 역시 뭐가 남달랐을까?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조사 겸 공부를 하면서 그 배경부터 이제 배워야 했어요. 네. 그런 거 좋다. 네. 배경. 네. 브롱스 얘기를 하시는데 브롱스는 뉴욕 시티에 있는 이제 구 중에 하나잖아요. 보로라고 그치. 하는. 네. 우리나라 치면 구지. 네. 사실 저는 역사적 지식이나 지리학적 지식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부터 이제 더듬 이제 정보를 찾아야 됐고 이제 그 정보를 찾은 얘기를 이제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본 거는 저희가 뉴욕 하는데 저는 사실 뉴욕이 이게 스테이트인지 시티인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뉴욕 시티 아닙니까? 주더라고요. 그렇죠. 뉴욕 주죠. 네. 보통 우리는 맨하탄을 뉴욕이라 많이 인식하니까. 네. 그래서 그 뉴욕 스테이트가 있고 지금 빨간색으로 화면을 했는데 뉴욕 네. 주지. 저 네. 지역만큼 다. 네. 이제 거기에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 있는데 응. 요걸 이제 그 뉴욕 시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부분. 이 네. 맨하탄이랑 연결돼 있는 이 네, 브루클린이랑 요쪽까지 다 여기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가장 흔한 별명으로는 미국의 최대 도시를 이제 뉴욕 시티 그러고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미국의 수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 네, 워싱턴 DC 이렇게 거리 차이는 이 정도 나고 전 처음에 뉴욕이 수도인가 하는 생각도 했었고 그만큼 저는 가보기도 가봤지만 그런 걸 미국이 또 어디 살았습니까? 오하이오를 살았었고 오하이오. 네, 인디언들 많이. 필드 트립 뉴욕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워낙 이제 지리학적 그런 관심이 없어. 그래, 그런 거는 그냥 넘어도 돼. 그거부터 제가 이제 이게 뉴욕이란 게 여기부터 있고 여기서 태어난을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거. 39년생이신데 39년이면은 그럼 미국에서 태어났나? 아니면은 미국에 태어난 거지? 역시? 그 얘기를 이제 후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지금 말고. 네. 좋습니다. 이 뉴욕이라 그러면 그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뉴욕, 런던, 도쿄 3개를 꼽는데 파리가 빠졌네. 좀 서운하겠다. 뭐 이렇게 3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걸로는 지금 경제, 문화 이제 중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 경제로 대표된 건 월스트리트가 있고 그 월스트리트에 넥타이를 파신 걸로 유명하죠. 그쵸. 이제 문화라 그러면 브로드웨이가 있고 영화나 연극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게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4대 패션 위크 파리, 뉴욕, 밀란, 밀란, 런던. 네, 뉴욕, 서울은요? 열리는 서울은 4대는 그럼 한 10대에 들어가나요? 도쿄도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엄청난 도시다. 엄청난 도시죠, 뉴욕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나고 자란 브롱스라는 도시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송파구 같은 구인데 이제 이 뾰족 튀어나온 이 뉴욕이라는 시리에 이제 5개의 이제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섬 5개 있는데 뉴욕 주에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스태튼 이렇게 5개 구로 이어졌구나. 네. 뉴욕 주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뉴욕 주는 사실 그 엄청 크고요. 아. 뉴욕 주 안에 뉴욕 시티가 있고. 뉴욕 시티 그럼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가 보로잖아. 구 개념인 거잖아. 그렇죠. 뉴욕 주, 뉴욕시, 그 다음에 뭐 뉴욕주, 브롱스, 뉴욕시, 브롱스구. 뭐 그런 개념. 그치. 뉴욕주는 경기도 개념이고 도 개념이고, 그치 우리한테는. 그리고 뉴욕 시티는 이제 서울 개념인 거고. 이렇게 해서. 워낙 애가 크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브롱스 출신입니다 우리. 우리 선생님은 브롱스 출신. 이 브롱스라는데 그 뉴욕 시티의 그 위쪽에 위치를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광 여행을 가면 브롱스에는 이제 양키즈 스타디움 야구장? 야구장 있는 걸로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센트럴 파크라든지 그건 다 맨해튼이잖아요. 다 맨해튼에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제 보통 여행을 가면 그런 데를 들르는데
일단 그 야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브롱스에 있는 그 양키즈 거기에 많이 가구나.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또 랄프 로렌 선생님이 그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요번에도 그랑 그 컬렉션을 그치, 야구 잠바. 그 리미티드 에디션 그 비싸게 그런 팔았잖아, 막. 네, 70만 원, 80만 원 팔았잖아.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인기가 많죠. 브롱스 출신이어서 역시 야구에 대한 또 그게 좀 남다르실 수도 있겠다. 네. 그 동네 야구장이 있으니까. 풍파구민들도 역시 LG 트윈스에 대한 그 각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야구를 잘 몰라서 참 그런 것도 좀 독특하게 다가오. 왜 그렇게 그의 열광을 그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되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요? 난 별로 스포츠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어림짐작으로 좀 이해가 되는 거는 그게 좀 자부심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동네 사람이고 여기 출신이고 여기 속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좀 프라이드? 그런? 왜냐면 그게 이제 본적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랄프 로렌의 시작을 얘기하려면 그 아버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이 브롱스라는 동의 역사와 이제 함죠. 이 브롱스라는 데가 1920년대에 이제 유럽 이민자들이 막 정착을 했는데 주로 이제 뭐 유대인들, 이태리인들, 뭐 아일랜드인들 뭐 요렇게 이제 커뮤니티성을 활발하게 했고 그쪽 동네가 3, 40년대에는 뉴욕에서 이제 대중교통이 연결이 되면서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게 심해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산층들은 외곽으로 다 빠져버려요. 우리 그 영화 보면은 뭐 미국 한 50년대 배경 영화들 보면은 맨해튼으로 그 전철 타고 출근하잖아. 네. 원래 이제 외곽에서 사는데 그 전철 타고 출근하고 그 매드맨 영화에서도 원래 자기 집은 저기 어디 외곽인데 전철 타고 이제 맨해튼으로 들어가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대부터 90 계속 그 빈곤과 그 범죄율이 증가하는 약간 험불한 동네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외곽으로 다 빠졌고 주로 이제 저소득층인 흑인, 딩게 이렇게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사는 그런 동네의 이미지였다. 그래서 이제 90년대부터는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재개발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한 200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이제 문화와 스포츠와 그 자연이 조화되는 시가 되었다. 요게 이제 간략하게 동네 역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중요한 그 동네 크게 그런 것들이네. 뭐 야구장, 동물원, 뭐 오늘 치면 가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서울숲 같은 그렇죠. 그런 뭐 뉴욕 식물원, 그다음에 뭐 브롱스 동물원, 뭐 요런 것들이 많이 있고 공원이 많이 공원이 있거든요. 많네. 공원이. 이 브롱스라는 데가 그 자연과 공원으로 되게 유명한 게 힙합의 본거지, 힙합이 발상한 브롱스가. 뭐 그렇다고 아까 그거 신기하네요. 이제 아마도 그러면은 약간 우리가 좀 힙합 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게 할렘이잖아. 할렘. 네. 근데 할렘이랑 브롱스랑 엄청 가깝네. 지리적으로 보니까. 할렘이 맨해튼 위쪽이잖아. 그런가요? 윗동네잖아. 네네. 그래서 브롱스랑 가깝네. 연결돼 있을 수 있네요. 뭐 아마도 흑인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파티를 하면 랩이라는 게 만들어진 그 시가 이제 그 브롱스다. 요런 해석이 좋습니다. 뭐 네. 그건 또 이제 우리는 또 그래서 래퍼야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랄프 로렌이 또 힙합한테 영향을 미친 게 지대하거든요. 롤라이프 갱이 유명해요. 롤라이프 갱 유명한데 혹시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그렇죠. 이제 넘어가고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루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한 그 야구로 유명하다. 그 홈구장이라는 그 여기서 약간 이제 좀 상식적인 건데 그 뉴욕 양키스잖아요. 네. 근데 약간 이제 양키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팀 얘기할 때 레드삭스랑 뭐 화이트삭스라든가 농구로 하면은 뭐 불스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양키즈 유적도 좀 다르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인 이런 사물이라든가 네. 동물하는데 양키스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양키스가 무슨 양키스? 모르겠어요. 양키스의 뜻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옛날에 뉴욕이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뉴 암스테르담. 그리고서 네덜란드랑 영국이랑 전쟁해서 지고 나서 그게 뉴욕의 요크공의 이름을 따서 뉴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왜 근데 이제 뉴 암스테르담이냐면은 네덜란드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왜 여기로 왔냐? 당연히 그 종교 핍박을 피해서 온 거죠. 당연히 청교도들이 네덜란드인. 그래서 원래는 네덜란드인이 많이 살아왔고 네덜란드 성에서 얀이라는 성이 많은데 그게 우리나라 치면 거의 김씨 같은 거야. 그래서 양키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양키라고 부르잖아. 뭐 미국 사람이나 사람들, 네네. 저 양키들 뭐 이렇게 하잖아. 네. 그 양키의 어머니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뉴욕 양키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의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게 담겨 있는 영화가
갱스 오브 뉴욕. 어. 그 영화에서 이제 네덜란드 이제 인들과 네네. 그 새로 들어온 다른 청교도인들과의 이런 세력 다툼을 만든 건데 당연히 마틴 스콜세이 감독이 아주 그거를 디테일하게 잘 표현했고 뭐 옷 입는 거며 하는데 나도 오해해서 좀 까먹었는데 그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네덜란드로 나왔는데 뭘로 나왔는지 그런 좀 내용이 있어서 양키스입니다. 그 양키스 그 오시 형님 정말 놀랍습니다. 잡지식입니다. 너무 네. 재밌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브롱스란 데가 이런 곳이었고 랄프 로렌의 아버지 때부터 역사를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이러한 것들을 겪은 것이 랄프 로렌 가족들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제 살펴보았고, 아버지가 페인트 공이셨대. 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면 그 아버지 사진을 제가 띄웠는데, 또 네. 이제 그 페인터를 한 이유는 원래 예술가신데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페인터를 하신 하셨구나. 것 같아요. 이제 또 이제 뭐 언어를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예술가셨다고 이제 랄프 로렌이 직접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닮았네. 닮았습니다. 닮았네. 굉장히 닮았습니다. 네. 아, 요거 자료 사진 제가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는 이제 그 러시아 출신의 이제 유대인 이민자예요. 이 아버지 이름은 이제 그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프레임 뭐 라이프시츠 내지는 뭐 리프시츠, 이런 뭐 이름. 라이프시츠. 랄프 로렌 선생님의 본명도 랄프 리프시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년기에 이 랄프 로렌 선생님의 완벽한 본명이 랄프 루벤 리프시다. 네, 네. 랄프 그 미들 네임이 루벤. 네. 그 로렌이 된 이유는 이 리프시츠라는 게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 약간 독일 느낌도 좀 나고 그 약간 이제 동유럽계. 그렇죠. 이제 영어에는 이제 쉿이라고 하는 이제 쉿. 욕이 있잖아요. 리프 네. 시츠에서 네. 그 쉿가 그거랑 같은 스펠링이네. 그래서 이제 그 랄프 로렌의 형님이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학교에서 놀림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개명을 했고 그거를 이제 따라서 본인도 이제 로렌이 된 거예요. 그랬구나. 네. 형이 먼저 그것 때문에 따도 당하고 놀림도 당해가지고 네. 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생겼구나.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매번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를 설명을 해야 됐대요. 그래서 그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재밌습니다. 이런 네. 얘기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러시아 출신. 러시아라 그러면 너무 이게 러시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정확히는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 그쪽 동네 출신이에요. 출신이시구나. 이제 이 나라는 우크라이나랑 이제 리투아니아 옆. 중간에 껴있네 이렇게. 네.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네. 요 사이에 있는 네. 요 동네가 이제 벨라루스.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는 러시아가 있는 그쪽 거죠. 이제 네. 이쪽 동쪽으로는 다 러시아고 네. 이제 서쪽에 그 세 나라가 러시아랑 같이 네. 접경돼 있지. 이렇게. 옛날에 다 소련이었고 네. 여기까지 다 합해서. 리투아니아라는 데도 중세 시대 때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쪽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동네인데 이게 이제 크기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랑 남한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네. 벨라루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말씀하신 90년대까지 소비에트 연방이었죠. 이제 소련이 망한 다음 그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 독재 정치를 아직까지 있는 지금도 벨라루스. 유튜브 보시면 벨라루스 여성들이 다 이쁜데. 굉장히 그쵸 그 아름다운. 미녀가 많은 나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소련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 특징으로는 소련의 산업 및 인프라의 유산을 소련이 강력했을 때의 어떤 네. 제조 설비나 이런 것들이 잘 아주- 닦여져 있었나 네. 보네 벨라루스는. 이제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도 러시아랑 관계가 좋고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요런 특징이 있는 나라더라고요. 친러군요. 벨라루스는. 네. 우크라이나는 반러라면은. 그래서 이제 이 벨라루스라는 데가 요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과거는 큰 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랄프 로렌의 아버지가 왜 미국으로 옮겨오게 됐느냐. 그거 궁금합니다. 그거.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벨라루스에서 계속 살면 되지 왜 미국으로 왔을? 그 이제 그때 당시에 동유럽이랑 러시아에 그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강했다 그러더라고요. 익히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들은 원래 그 핍박을 많이 받았죠. 뭐 시온주의라고 할까요? 어떤 그 계속 그 시오니즘. 뭐랄까 계속 그 찾아다니고.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그 간 곳은 팔레스타인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라 러시아라고 하는. 가장 많이 이주 네. 지역이 네. 러시아 쪽이었구나 네. 유대인.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역사적 뿌리가 있네. 그 이쪽 동네에서도 네. 유대인들에 대한 좀 그 시선과 네, 이제 이런 굉장히 것들이. 그 어떤 유대인이라 그러면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유대인 약간 고리대금업자라든가 네, 뭐 그렇죠. 중세부터 만들어진 맞습니다. 그런 이미지 그런 네. 거지 좀. 그래서 또 핍박을 받은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는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러시아 말로 포그롬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폭력적인 핍박, 박해 이런 뜻이더라고요. 포그롬이 네, 포그롬. 포그롬.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한 4번에 걸쳐 되게 대학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 애기들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아래에는 여자들을 이제 주로 지역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결국 그 벨라루스 주변인 거예요. 네. 거기에서 굉장히 다수의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옛날부터 어떠한 이미지냐면 유대인들은 다 투쟁이나 고리대금업자 이제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유대인에 대한 그 재밌다기보다 흥미로운 그게 있는데 자 보면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의 성들을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테일러, 어쩌고저쩌고 베이커, 뭐 어쩌고저쩌고 스미스. 직업 이름. 그쵸. 이 성만 봐도 그들의 조상이 어떤 직업이었는지 바로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 이제 유럽의 봉건 사회에서 만들어진 건데 한 번 대장장이면 역시 아들도 대장장이고 쭉 이어지는 거야. 한 번 빵쟁이면 계속 빵쟁인 거고. 이 문화가 동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좀 비슷한 경향을 좀 띠죠. 그런데 자 그러면 성에 이 조상의 직업이 보이지만은 유대인들에는 직업적 성이 붙지 않습니다. 붙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박해로 인해서 유대인들 성의 유명을 보면 뭐 로스차일드, 락펠러, 뭐 또는 뭐 돈 많이 번 그런 데 있잖아요. 보면은 이런 거야. 들판의 꽃, 장미, 뭐 저기 언덕에 있는 바위, 인디언 같은 성이야. 직업이 아니야. 그것조차도 박해를 받은 직업을 거예요. 가질 수 없어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게 된 게 고리대금업이야. 직업을 못 가졌거든. 그 박해가 그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 포그롬이라는 게 실제로는 수천 명 이상을 죽였다고 해요. 아주 사진만 봐도 잔혹합니다. 네. 유대인 마을 막 가가지고 그냥 약탈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1920년대까지 그러면 이제 랄프 로렌 선생님이 39년생인가? 같은데 39년생이죠.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붉은 10월 볼셰비키 혁명 있었는데 이제 공산주의 혁명. 이 공산주의 물결에 이제 가담한 지도자들 중 유대인이 하필 몇 명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반공산주의 세력이나 어떤 국민들이 유대인을 안 좋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이 혁명에 코미니즘에 가담한 일부 유대인 유대인들로 혁명가들 때문에. 그런 네. 지도층들 때문에 네. 유대인들의 그 또 반 코미니즘 세력이 네. 유대인을 또 미워하게 되는구나. 미워하게 됐고 또 여기에도 사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 그 공산주의 지도자들 중 유대인인 사람들 중에 또 이제 그 복수의 의미로 학살을 자행했고 즉 그래서 이거를 보복으로 또 유대인들도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또 그거의 사진을 찾아보면 또 더 잔인하고 사실 예민한 문제인데 아무튼 예민하지. 이러한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그 1920년대는 벨라루스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한 불가능하다. 정말로 죽을 수도 바로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네. 처해 있던 거. 그래서 아버지가 16살 미국으로 이민을 네. 생각해 보니까 벨라루스에서 미국 들어가는 건 엄청나게 힘든데 왜냐면 대륙의 거의 중심쯤이라 서쪽 끝으로 가야지 거기서 배 타고 대서양 건너서 뉴욕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동쪽 끝으로 오면 한국으로 왔어. 동쪽 끝까지 와서 한국으로 오실 수도 있는. 그것도 그리고 이제 16살 때 그런 걸 겪어야 된다고 한다면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지. 네, 그 사실 살기. 저라도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네. 또 넘어가 볼까요? 다음 네. 또 넥스트. 그래서 이야기. 이제 아버지가 이런 거를 겪잖아요. 요 얘기들은 이제 랄프 로렌 본인에 의해서 알려진 얘기들이에요. 인터뷰에서 얘기하신 거구나 이런 내용들을 다. 네, 이제 여태까지 어떤 그 브롱스라든가 아버지를 얘기한 그 결론이 이제 랄프 로렌 선생 인터뷰에서 이미 얘기를 해요. 그 결론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시면 1920년도에 열려지는 생명의 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배를 타고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 프랭크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새 살 시작했죠. 이후에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브롱스의 한 파티에서 처음 만났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도 아버지가 떠나온 러시아 마을에서 몇 마일 안 되는 거리에 살았 이민자였죠. 그럼 어머니도 유대인이시?
그렇죠. 그러니까 어. 통하는 게 많은 거죠. 같은 아, 동네 사람인 거야. 그랬구나, 만나고 그러네, 나서 그러네, 미국에서 그러네. 만났는데 보니까 그러네. 너 거기 살았어? 송파구 어. 살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28년도에 시민권을 둘 다 얻으셨다고 해요. 이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또한 저의 아내 리키, 그 더블 R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 예. 아내의 R과 랄프의 그렇죠. R을 예. 덩그니까. 예. 아내의 사랑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여기 보면 이제 또한 저의 아내 리키의 부모님들도 비엔나를 떠나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입니다. 아. 나치의 박해를 피해 도망오십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결론이 다음 문장에 나오는데 서로의 부모님들이 원래 살던 나라를 떠나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공통점은 저와 제 아내를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 공통점은 우리의 가족 사랑과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미국인다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주 되게 뭐랄까 랄프 로렌이란 브랜드를 좋아하는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네.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네. 이야기네. 그래서 랄프 로렌이 항상 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하는 사람인데 정체성에 굉장히 혼란을 겪었구나. 네, 굉장히 그 영어 표현으로 who you are, who we are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여기에 묻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의 시각을 이해하면 랄프 로렌이란 브랜드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네. 네. 근데 이제 이거 인터뷰 내용이잖아. 네. 근데 여기서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인데 이 공통점이 우리의 가족 사랑,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미국인다움을 만들어줬대. 네. 미국인다움. 네. 미국인다움. 미국인 다음이 랄프 로렌의 어떤 딱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근사하네. 네. 그래서 또 제가 랄프 로렌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적게 하시는데 표현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사랑, who we are,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자기를 잘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답이 나왔어 이 사람은. 자기가 평생 고민하던 것에 대해 더 이상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이건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단순히 랄프 로렌, 뭐 해골 야상 뭐 이런 걸 좀 넘어서 거기 그 이면에 이런 생각으로 랄프 로렌이라는 회사를 했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서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든 저의 생각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그 과정 자체가 랄프 로렌이었네. 그 브랜드였네. 그렇죠. 그 브랜드 그 자체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존재를 찾아가는 여정이 표출화됐네. 브랜드로. 그런 표현들 되게 많이 하세요. 돈을 벌려고 일하지도 않아. 내 브랜드가 뭐 어떻게 될 거다 그런 목표가 있지도 않았어. 난 나였고 그럼 매일 해야 되는 거 했어. 뭐 이런 얘기. 그게 미국인 다움이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인터뷰어들이 지금 사람들이 그런 질문 없네요. 그때 뭐 브랜드 만들 어떤 목표였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때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랄프 로렌 선생님은 되게 막 대답을 못해요. 곤란해. 글쎄요, 저는 그때 그 디자이너란 단어도 몰랐는데요. 막 이래요. 저는 그런 건 몰랐는데 영화 좋아했고요. 집 옆에 뭐 야구장, 농구장 제가 그래서 농구 NBA 선수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런 게 모여서 나를 만들었고 그것들이 또 모여서 랄프 로렌이 됐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그 아임 레온도르의 디렉터인 그분 그리스 이민자 2세거든? 똑같아. 그 양반도 똑같은 얘기, 이 얘기를. 퀸스에서 보고 자란 것들이 나를 만들었다고. 이제 그러면서도 겸손함이 있어요. 나는 굉장히 운이 좋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모습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조금 이제 간략히 심플하게 정리하면 아버님이 벨라루스에 살던 유대인이었는데 그 당시 그쪽에 있었던 유대인 박해가 너무 심해서 생명을 위협을 느껴서 그걸 피해서 이주를 한 곳이 미국이었고 그 미국에서 또 가미론 아내를 만나게 되어 가정이 생겨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게 이제 랄프 로렌 할아버지네. 그리고 근데 또 재밌는 건 랄프 로렌 역시도 만난 아내가 아버님이 그랬던 비슷한 것처럼 역사와 배경을 가진
그런 아내를 가족에서 만나게 됐네. 나온 딸이었다는 그러네. 거죠.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을 갖고 네. 더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다음 얘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유대인 특유의 그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 요- 가족애가 굉장히 남다른 네. 유대인들의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고 실제로 굉장히 그 가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가족이랑 시간 보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금도 본인은 휴가를 가면 온 가족이 같이 그 가족을 얘기할 때 와이프 이제 그 와이프에 대해서 그 재밌는 사진이 있어서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아버지랑 그 어머니인데 그 결혼하기 전 사진 후에도 이제 사진이 있는데 요 사진인데 요 랄프 로렌 어머니 사진을 보면 뭐가 딱 나오잖아요 이게 어머니가 네. 인디언이시네. 네 에스닉 그 자체 네. 이 얼굴도 그렇고 이- 하고 있는 액세서리도 그렇고 네이 그냥 에스닉 그 자체네. 네. 응? 그래서 그 그것도 약간 근데 그 에스닉 중에서도 네이티브함. 네. 그래서 마치 그 폴로 컨트리나 응. 더블 RL에 튀어나온 것 같은 네. 전형적이야. 네. 그래서 어머니의 네. 이 외모와 이런 분위기가. 네.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여자는 어머니를 닮은 여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결국 이러한 것들이 다 투영이 되어서 랄프 로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든 거. 그러네. 어머니를 보니까 더블알이 그냥 네. 어? 아마도 그 이제 랄프 로렌은 그 내추럴하다는 그 자연스럽. 우리나라 말로는 순수하다고 해. 그 뭐라 그러죠? 그 청순. 우리나라 말로 츄러를 어떤 순정? 뉘앙스로 얘기했을까 이게 하면은 좀 애매한데 우리나라에서 청순한 거는 왜 막 얼굴이 하얗고 막 눈이 땡그랗고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참이라 그러면은 약간 뭐랄까 막 주근깨 많고 머리 막 헝클어져 있고 와일더함이 네, 좀 그런 느껴지는 거를 느낌이네. 이제 시골 그거에 소녀 막 같은. 진 입고 있고 시골 소녀 시골 같은 소녀 거 네, 같은 네, 느낌. 그런 거거든요. 웬디 같은 느낌이야? 그런 느낌인 거죠. 웬디스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느낌이 있다. 아이고 아주 이 랄프 로렌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진은 네. 뭐 제가 볼 때 찾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아주 그래서 귀한 자료 또 네. 요것도 이제 유튜브에 찾으시면 나오는 자료인데 요 자료는 영상을 틀고 랄프 로렌이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아,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영상. 그리고 아버님을 보니까 랄프 로렌 할아버지의 곱슬머리와 이 그리고 저 하관. 입술 똑같고 네. 그리고 심지어 아버님이 지금 넥타이를 이렇게 볼륨을 이렇게 맞습니다. 빼두셨어. 네, 또 아버님 맞습니다. 아버님이 네. 일단 못생겼어. 네, 이미. 맞습니다. 네. 또 되게 신기한 거는 그렇게 랄프 로렌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노인네 그 트위드 자켓 그때에도 약간 유행간 뭐랄까 노인네시였다고 해요. 근데 랄프 로렌은 그거를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자켓을 입고 싶은데 없어. 내가 만들어야지. 아 맞아. 야 왜냐면은 랄프 로렌 할아버지가 39년생인데 성이 됐으면은 59년, 60년이잖아. 60년대 미국의 나름 그래도 잘 나가는 남성들을 대표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매드맨이잖아. 매드맨의 그 매드맨은 쌍놈의 매드맨이 아니라 메디슨 스퀘어의 남자거든. 그래서 매드맨이거든. 그 메디슨 스퀘어가 어떤 곳이었냐면은 광고 회사 밀집 지역이야. 그래서 거기 일하던 사람들이 매드맨인 거야. 응? 광고 쪽에 종사하는 남성 월스트리트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부른 거지. 근데 그 당시에 60년대 미국 남성복은 굉장히 뭐랄까 전원적인 느낌이랑은 상반돼. 전형적인 도시스러움이 뭔지 보여주는 차림새야. 실키한 원단, 굉장히 광택감도 이제 많이 나오고 최고급 원단들이야. 그 당시 최고급 원단들이 수가 높아지면서 막 광택감도 촤르르 흐르고 그리고 이런 스타일링적인 것도 좀 더 미니멀해졌지만은 소재들이 고급화돼. 실크 타이, 힘 좀 들어간 빡. 수가 높은 옷감의 슈트, 뭐 이런 것 그리고 뭐 화려한 커프스링크. 돈 좀 썼네. 그렇지. 이게 이제 60년대 미국 남성들의 멋이거든. 그런데 이제 랄프 로렌은 그 당시에 좋아하는 게 그거 말고 그 약간 이제 전원적인 클래식 스타일을 좋아했다는 거지.
그 뭐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어가 너 어렸을 때 영웅이 있냐 뭐 이런 질문. 잘 모르겠고 학교에 역사 선생님 좋아했는데 그 파이프 담배 파이프 문 거랑 스웨이드 패치 붙여져 있는 자켓 입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 교수님 스타일에 부르는 그러니까. 그게 네. 네. 프로페서 스타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약간 좀 이제 전원 그 컨트리한 그렇죠. 트위드 네. 재킷에다가 네. 이렇게 막 브이넥 스웨터에다 맞아요. 시크 셔츠 입고 네. 아마도 젊은 친구들은 저 꼰대 이렇게 생각 있는 그런 건데 이분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난 그걸 원래 멋있다고 생각. 난 그게 좋았는데 저거 어디서 사지 이런 생각. 근데 그 결이 그때도 있었고 역시 우리도 똑같이 동경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 그렇습니다. 세련된 스타일도 물론 멋지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뭔가 좀 따뜻한, 좀 더 표현하면 내추럴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시작이 다 전원적인 거. 영국의 전원이라는 게 귀족들이 런던에 안 살잖아, 걔네도. 네. 런던 외곽에 살잖아, 귀족들 저택에. 그 저택에 살 때 그 집에서 입고 있는 옷들이 컨트리거든, 컨트리웨어거든. 근데 이제 그 런던 들어갈 때 입는 옷보다 그들이 자기네 저택에서 사냥하고 할 때 입었던 그런 옷들에 대한 무드를 좋아하는 그 감성이 우리 다 기본적으로 다 같이 공감하잖아. 그거 이쁘다고, 그게 멋있다고. 그 말씀하기도 랄프 로렌이 그대로 또 했어요. 헐. 헌팅 자켓을 음. 사냥할 때 입지 않고 디너를 먹으러 가 어울리지 않는 뭐 이런 얘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언제 한번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약간 좀 한마디만 더 보탠다면은 왜 근데 그런 전원적인 입던 차림새와 옷을 멋지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내 주관적인 생각은 그것에 그렇게 입는 그런 차림새에는 척이 없습니다. 척. 그냥 그게 그 사람 본연 자체 같은 것. 하지만 시내 갈 때 어떻게? 자기를 이제 치장하잖아. 척이 들어가는 거야. 척이 빠져 있어야지 그 사람 본연의 그게 이렇게 드러날 때. 근데 그건 이제 보통 집에 있을 때 자기 하여튼 뭐 그냥 내가 그냥 원래 즐기고 좋아하는 그 자체 사견이었고. 그 정답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압축하면 라이프 스타일. 실제로 랄프 로렌 선생님께서도 되게 나는 패션을 하지 않아요. 얘기 많이 I don't do fashion. 얘기 많이 저는 하지. 뭐 이런 말 하는데 영어로 표현하지 더 표현이 매끄럽죠. I do things to I do things to live.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그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 이게 진짜 나의 삶이냐 아니냐. 근데 그게 놀라운 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참 그게 이제 차이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척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브랜드를 찾아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단어는 알았지만 뭔가 그게 뭔지를 이해를 잘 못. 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그랬을 거라고 하는 추측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이미 다 그걸 겪었더니 진짜 멋있는 건 역시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후에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끊임없이 그냥 노력하지 않아. 진짜 멋있는 게 무엇인가를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된 거지. 척도 해보고. 왜냐면 내가 볼 때는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경영학을 배웠어. 경영학을 뉴욕대에서. 그리고서는 저녁에는 브룩스 브라더스 일하고 이제 이런 생활을 했는데 내가 볼 때 그거를 봤을 때 어쨌든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웠을 것 같아. 그리고 유대인 그러니까 경제관이요. 그것도 그렇고 돈이 있어야지 척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면 블랙머니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안 좋게 안 좋은 봤다는 돈. 거죠. 네. 그러니까 나 교수가 될 거야 이러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거지. 근데 조금 뭐 좀 벌어볼 이거 자체가 말하는 거 자체가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프로테스탄트적인 청교도적인 이 종교적 이런 사고 방식에서 생기는 모럴이 안 되는 거지.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대체로 이윤을 남기기에 약간 뭘 더 거기에다 뭘 해야 되는 이 행위 자체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언모럴하다 생각했던 거지. 이제 심지어 이제 그런 얘기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신발 사려면 돈이 있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척들을 다 깨시고 그런 가셨기에 그런 것 이제 같네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셨을까라고 네. 저는 역시 의식의 흐름대로 네. 얘기해 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1은 이렇게 이제 아버님, 이 조부모들, 우리 랄프 로렌 선생님
조부모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 뭐 이렇게 흘러왔네요. 그 동네 이야기하면서 왜 그 조부모가 이쪽 동네로 이주해 왔었어야 되는지, 부모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래서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오늘 얘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랄프 로렌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딴 것도 필요 없고 이 부모님의 사진 한 장만으로도 저는 랄프 로렌 센세가 이룬 이 정체성들의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정도 해답이 보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랄프 로렌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랄프 로렌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 각자 또 랄프 로렌에 대한 마무리하도록. 랄프 로렌이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의 이제 아내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아직도 그의 아내를 그가 사랑하고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그런데 약간 좀 약도 많이 하고 그렇죠. 도덕적이지 않은 활동도 많이 하고 네. 그 그러니까 뭐 가족적인 디자이너 들어본 적 있어요? 어느 디자이너는 가족적이더라 이런. 구찌 영화 안 봤는데 가족끼리 엄청난 갈등이 나온 영화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약간 저는 이제 약간 디자이너. 근데 이제 사실 평범한 사람들의 되게 그 이루고 싶어하게 애들 낳고 삶 있잖아. 근데 그거를 괜히 실천한다고 할까요? 실천한다기보다 그냥 그 삶을 살고 계시. 크게 그런 스캔들이 없으시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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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들이 없지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존경스럽게 좋습니다. 우리 설 테일러는 사랑이 이야기를 오늘 듣고 나니 그게 더 와닿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위대한 거는 별반 다른 의식으로 살아가지 않으셨구나. 살았구나. 뭐랄까. 살았다.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얘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어떤 제국을 이뤘지만은 그 과정에서 그 중요한 윤리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윤리 의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혁부장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가족을 잘 유지한 디자이너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잘 안 떠오르는 거고 나도 동감 디자이너가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윤리적이신.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요. 우리 또 다음 편에 오늘 이제 조부모들 얘기하고 뭐 지역 얘기하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유년기 관련된 이야기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편은 여기서 하고요. 다음번에 2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잘 지켜봐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